말씀의 제목은 성혁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요. 법으로 정한 차별금지가 18개 정도 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임산부, 연령차별금지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을 재개정하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차별이라고 여겨오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3가지는 이제 성적 지향, 그리고 주체 사상, 그리고 이단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성적 지향입니다.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남성과 여성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을 다 인정하게 하라.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차별금지법, 포괄적 법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요. 특별히 이제 동성애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동성애 나쁘다, 안 좋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고발당하고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체 사상입니다. 사상의 다양성이 인정해요. 자유대한민국의 사상은 자유에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 옛날부터 반공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종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도 대놓고 이제 이 사상을 얘기하는 분도 국회의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신봉자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 때문에 당신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차별한 겁니다. 왜 사상의 자유를 차별하느냐. 그런 세상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 그렇게 정해버리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단 비판입니다. 타종교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 부르는 신천지동,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 비판하지 못합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비판하냐 이 말이에요. 차별한다 이 말이거든. 전에는 다 사회적으로 용납된 것들인데, 용인한 것들인데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진정서를 내면은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동성애자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28개국이라고 해요. 유럽에만 18개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동성애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체포당하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 성경만 이렇게 읽어줘도 거리에서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내가 읽어주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혐오스럽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된 글로벌 성혁명의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쿠비는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성 이데올로기와 성혁명을 지표를 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한다입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말로 하면 평등의 이름으로 평등을 파괴하는 겁니다. 쿠비는 이 책에서 동세계 이면에 숨겨진 성혁명의 역사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하기 전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독교 문화에 기초해가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결혼과 건강한 가족의 형성은 성경의 이 가르침과 윤리적인 울타리 가운데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 성적 윤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울타리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오면서 성별의 정체성을 파괴하거나 성윤리의 기준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데올로기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인해 가지고 뭐 전 세계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이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해서 등장한 것인가? 여기 이제 새로운 말이 있죠. 젠더라는 말이 있죠. 젠더. 젠더가 무슨 뜻이에요? 이 젠더는 이제 자연적인 성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은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어지는 고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은 성이에요.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억압적인 이런 환경 속에 자라면은 그 성이 모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성은 뭐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제3의 성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즈비언. 레즈비언은 여성과 여성, 그리고 게이, 남성과 남성, 그리고 양성애자. 그러니까 여성도 됐다가 남성도 됐다가, 그리고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는 뭐예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 자, 이러한 제3의 성이 지금 50여 개나 있다고 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더 숫자가 많겠지요. 그 아침에는 남성, 저녁에는 여성,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이성애.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성애법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죠. 그 성혁명입니다. 자, 이런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어디서 온 걸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잘 모르죠? 이 공산주의 이론에서 온 겁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공산주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19세기 초에 마르크스 아닙니까? 막스.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책이 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이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이 자본론은 시민사회의 모순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책이에요. 이 마르크스는 프레디히리 엥겔스와 함께 유물론과 계급이 없는 이상주의 철학을 발전시켰는데 이 철학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 이념이 됩니다. 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함께 쓴 이 가족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핵심적인 딱 하나예요. 공산주의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를 주는 것은 무엇이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최초의 억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계급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가부장제가 딱 태어나면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 계시고 이런 계급 사이가 딱 저절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야말로 공산주의 사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뭘 주장하는 거예요? 가족 해체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거.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가족 해체입니다. 성이 없으니까 가족 해체가 되는 거예요. 엄마를 안 부르고 아빠를 안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의 이 창조 질서, 이 가정의 질서를 정면으로 반역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또 다시 쌓아오려는,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바벨탑과 같아요. 자, 이들이 만든 이제 공산당 선언문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산주의는 새로운 기초 위에 종교와 도덕을 구성하는 대신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고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지한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야 공산주의의 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혁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공산주의의 태동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 저도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한 거죠.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최초로 이 성혁명 사상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일으킨 러시아 혁명,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죠. 이제 볼셰비키라는 말은 다수라는 뜻인데, 이때 이제 미하일로 브라 콜론타이라는 여자분이 계셔요. 러시아 소비에스트 여성 운동가인데, 이 여자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최초의 여성 의원이에요. 아주 강력한 투사겠죠. 이 여자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결혼과 가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이 여자분이. 내용은 모든 종류의 성생활과 동성애를 허용한다.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에요? 이 볼셰비키 혁명의 수장인 레닌이 이 성혁명을 막았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레닌이 생각할 때 가족이 파괴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것까지는 아니다. 우리가 혁명을 우리가 일으켰지만 이것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이 성혁명의 계획을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계획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론은 언제나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당시 이런 레닌의 행동에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독일의 유명한 빌헤름 라이히라는 사람이에요. 빌헤름 라이히. 마르크스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성혁명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라이히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라이히는 마르크스의 인간 해방론을 그러니까 인간 해방론과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성욕의 추구와 결부시켜가지고 유럽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치 이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이제 성해방, 성정치, 성평등, 이런 이론적인 토대를 이때 이제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1936년 성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간을 하게 된 거예요. 오래됐죠. 그래서 라이는 자신을 공산주의라 소개하면서 이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시민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이제 결혼, 반대 이런 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약간 이제 구태의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제시한 것이 뭐냐?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생활의 개방, 성자유화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정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이렇게 이제 있는 이런 운동들은 다 이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1960년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체에 포스터 모더니즘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이 포스터 모더니즘이 무슨 말이냐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대상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때부터 그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뭐 돌이다, 너는 뭐 나무다. 그러면 돌이 되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운동이 이 포스터 모더니즘이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운동이 프랑스에서 1968년 5월에 학생운동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68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신공산주의 저항운동이. 이 68혁명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이 운동은 성해방, 인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엇으로요? 성해방, 인권, 평등. 그러니까 인권 얘기하면은 뭔가 뒤에 있는 거예요. 평등 얘기하면은 뭔가 음모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빌헤름 라이의 성혁명이 영향으로 어떻게 유치원이나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괴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유치원 아이들 권리가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권리? 성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행위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성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성혁명과 관련된 중요한 책이 세상에 한 권 나오는데 이 책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제 지배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 교수인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은 젠더 트러블이에요. 젠더 트러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은 성 정체성과 전통 문화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됐다 이 말. 아까 젠더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젠더.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이 제3의 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 같은 그 뿌리에 두고 있는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에요. 성경을 대적하는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 정체성은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생물학적인 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누구나 자기 성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남성, 저녁에는 여성, 그 다음 날에는 이성애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어저께 저 여성인데 하면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이 통과되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난 남성인데 남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지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고유한 이 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퀴어 축제 하지요. 퀴어 축제. 퀴어라는 말이 이상한, 괴상한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도 퀴어라는 말을 잘 쓴 것 같아. 이상해, 괴상해. 성소수자를 말하지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중간의 성을 가진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전에는 음성적으로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 왜 이제 대놓고 축제까지 하면서 우리 서울시청을 뭐 활보를 하고 이렇게 다니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이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유다. 내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누가 내 자유를 막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요. 퀴어 신학도 있어요. 퀴어 신학. 이게 뭐냐면은 잠깐 소개하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성은 받지 못하고 누구의 성만 받았다? 여자의 성만 받았다. 그래서 여성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퀴어 그 신학이에요. 또 때로는 예수님을 게이라 말하고. 그래서 창기와 친구가 된다. 정말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신학이죠. 오늘 이 신학이 또 우리 기독교 내에 있다 이 말이에요. 1948년 유엔 인권 선언이 있지요. 인권 선언 1조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선언에 따라서 동성애자들도 우리에게도 인권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가진 인권, 그 인권은 있지만은 그게 인권이 되려면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혁명가들이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등은 정의다. 평등은 정의다. 여러분, 평등은 정의입니까? 네? 평등은 정의입니까? 그러니까 인권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평등해야 된다. 맞지요. 근데 이게 뭐다? 정의다. 아니죠. 정의는 아닌 거지. 인권을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것은 정의가 아닌 거야. 보편적인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프레임에 씌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이 말을 들으면 그래 그들도 인권이 있어. 그 불쌍해. 그들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마치 뭐 정의로운 일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약간 매우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소수자도 평등해야지. 논리의 무선 함정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요. 평등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뭐 한 거야?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 가족이 지금 우리 사회도 기독교 사회에서 유기 사기도 하잖아요. 예? 부모가 주신 그 몸을 또 수술해가지고 트랜스 젠더가 그런 거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 제가 이번에 그 석을 배웠어요. 무슨 석자 같아요? 예?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7세가 되면 같이 뭐 한다? 뭐 앉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하잖아요. 석이 이게 이불을 얘기합니다. 같이 어려도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가치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속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도 그 포괄적 차별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 그 중간 다리가 시민결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시민이 서로 결합해서 하는 게 뭐 어때? 좋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시민결합법이 뭐예요?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법이야. 그런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그 윤세현 선생님은 저랑 둘이서 결합해도 뭐 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겁니다. 왜? 법이
합법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돌려보내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천부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는 평등해야 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동일한 참정권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자기의 인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성혁명은 이 시대에 등장한 선악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이 사회가,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왜 유럽교회가 망했겠습니까?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순간 이것이 교회를 집어삼키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남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사탄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 동성애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이다 이 말.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 강단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 인권,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주하고 있는 이 동성애,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올바른 가정, 우리 지켜야 됩니다.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부르며 살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 못한 세상.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그 동성혼 11쌍이 우리 인정해달라고 소송 걸어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무질서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금번제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일제 식민지에서도 구해 주셨고 6.25 전쟁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이 성혁명,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악한 사탄의 이 견고한 진, 이 정체를 알고 이거는 잘못됐다. 적어도 잘못됐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